그날 10시 반에 이미 김선희 씨는 피살되었는데 대통령께는 무조건 구출될 거다. 이런 보고서를 올려서 한마디로 한국의 대통령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합리적이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조처가? 대통령께서 상황실에 오셨던 건 거의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6월 22일인데 어쨌든 6월 22일 화요일 10시 30분경에 여기에는 그 외교부는 아무런 보고라든가 이런 거에 관여하지 않으셨단 말씀입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정보망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이라크에 있는 그 성직자 협의회 그래서 우리가 한면 동원을 다 했는데 사실상 대통령께 우리가 꼭 희망적인 내용을 보고드렸던 건 아닙니다. 당시에 우리는 많은 정보에 접하고 있었는데 그 성격을 규정하기가 힘들다. 이런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6월 22일 날 오후 7시 전부터 그 알아라비아 방송에서 김선일 씨 생존 소식을 그 속보로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 우리 언론들도 그거를 속보로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나 우리가 이 10시경에 개최된 그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는 어떻게 보고를 드렸느냐 하면은 기관적인 것부터 희망적인 것까지 다양한 정보가 수집되고 있으나 오늘 7시부터 외신에서 희망적인 사실들이 보도가 되고 있다. 그러나 희망적으로 방향을 잡아도 되는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이런 과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럼 대통령께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셨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국내의 어떤 언론의 보도나 이제 기대는 이제 그런 면이 그러니까 정확한 상황의 어떤 파악은 우리가 하기가 참 어려웠던 이런 상황이고 또 시한이 연장이 되었다 이런 저 보도가 나오니까 좀 무사귀한 가능성을 갖다 이제 기대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나 그것은 일말의 어떤 그 한가닥 희망을 가졌던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희망적이다 이런 보고를 했던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외교부로서는 비관도 낙관도 할 수 없는 이런 상당히 어려운 처지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왜 언론과 또 방송, 특히 그렇게 신뢰를 하고 모든 정보를 받았던 언론과 방송, 특히 방송이 왜 이렇게 희망적인 보도를 했으며 또 대통령께서는 만면의 웃음을 왜 띄셨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만면의 웃음보다도 어떤 그 격려를 직원들이 많이 고생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오셨었고 또 우리로서는 이락이라는 그 특수한 상황 하에서 참 그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보고를 받는 그 시점, 보고가 생산이 된 시점, 그게 접수된 시점, 그 상황이 또 진짜 벌어진 시점 간에 여러 가지 그 시차가 좀 있게 마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도 있다는 그 추사정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물론 한국이 지금 오전 11시 아르헨티나는 밤 11시겠습니다만 이런 거에 시차가 있겠지만 보고를 하는 점에서 리얼타임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말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김천호 사장이 자기가 기용한 그 변호사라든지 중개인 이런 사람으로부터 약간의 그 희망적인 그 보고를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 보고가 이제 우리 대사관을 통해서 우리한테도 보고가 왔고 또 알아라비아 방송에서 그 시한이 연장이 된 것 같다 이런 보고를 했고 또 일부 국내에 계신 분들이 현재 여러 가지 종교 단체를 통해서 확인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내용을 언론에 또 보도가 됐었습니다. 네, 지금 잠깐 말씀하신 거 제가 잘 듣겠는데 똑같은 말씀을 반복을 하시니까 지금 시간도 9분밖에 안 남았고 제가 묻겠습니다. 그럼 외교부가 독자적으로 수집한 정보는 없었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그 정보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지 않습니까? 외교부가 정보를 독자적으로 수집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시간이 워낙 24시간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그 상황이었고 이 테러단이 어떠한 조직이었는지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김선일 씨가 어디에 피납이 돼 있었는지가 좀 불분명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양한 선을 다 뿌렸습니다. 뿌렸는데 거기에서
어떤 그 시효적인 유효한 그 정보가 입수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잠깐 말씀드리니까 시간만 있었다면 그냥 해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들리는 게 어느 그 인질 납치범이 시간을 기다려주겠습니까? 더구나 24시간이었다면 이제까지의 많은 협상에서 24시간에서 48시간 협상 시간을 늘려주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지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협상 시간이 좀 연장이 됐다든지 그러면 정부로서도 아마 조금 더 노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좀 안타까운 그 일입니다. 지금 아까 국내에 있는 종교단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미 종교단체에는 그 종교단체 교회 사이트에는 김선희 씨 우리 형제가 납치되어 있다 이런 게 떴습니다. 그러면 국내의 종교단체로부터 그렇게 많은 정보를 입수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갖고 김선희 씨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다면 왜 그전에는 그런 것을 입수할 수가 없었습니까? 더구나 국내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이 나왔는데 왜 그것을 입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은 정부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좀 완전히 모든 인터넷 사이트를 다 이제 봐서 알았으면 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상황에는 우선은 김선일 씨가 피납이 됐다는 사실이 인지되지 않은 이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아마 여러 가지 또 좀 한계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 사실은 정부로서도 참가 한계가 있는데 그런 걸 알았던 어떤 교회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셨으면은 좀 정보를 줬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으로 녹을 받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공짜로 그런 정보 노릇까지 시키시려고 하십니까? 그는 장관과 정부에서 할 일이지 국민이 할 일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더구나 거기에서 사이트에 이미 올려졌다는 것은 이미 공개를 했다는 국민으로서의 공개 의무를 지킨 것입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6월 5일 이미 김선호 씨는 알렸다. 그 회사에도 알렸고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정부에게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이렇게 한 인터뷰가 오늘 아침 신문에 쫙 깔렸습니다. 자, 김 사장이 왜 그렇게 생각했다고 보십니까? 김천호 씨의 그 말에 의하고 또 우리가 추정을 걸치는 아마 이 테러단이나 아니면 그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절대 이러한 내용을 알리지 말아라. 그걸 알리면 위험하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믿고서 본인이 해결하려고 그런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왕왕 아마 우리 국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인질 유괴 사건 이런 때에도 아마 범인들이 그런 요청을 경찰에 알리지 말라 이런 식의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김천호 씨가 그런 건 아마 그런데 기인한 거 아닌가 죄송하지만 그는 반장관의 철저한 추측입니다. 김천호 씨는 알렸습니다. 본부에다가 알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사관에도 4차례나 출입을 했습니다. 본인은 대사관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대사관에서 알려야 된다고 그걸 알아야 됩니까? 대사관에서? 그렇다면 모터로 7명씩이나 거기에 가 있으면 교민들하고 접촉을 왜 합니까? 사실상 그 이라크 현지에 아마 그 국정조사차 이렇게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자유로운 그 이동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니고 제 말은 자유로운 이동을 지금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기반이 되는 온라인에 국내 교회 사이트에도 다 뜰 정도고 소문이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이라크를 가보면은 알겠다는 거 이런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입니까? 그 천리길까지 다 밟아갖고 가야지 않은 상황입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외교통상부 장관으로서 곤란하시죠? 그런 말씀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믿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토요일에 KBS 보도를 통해서 반기문 장관이 사의를 표명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또 장관께서도 응분의 책임을 감수하고 통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많은 분들은 반기문 장관께서 사표를 내시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자, 이 언론의 보도는 오보였습니까? 전혀 그럴 뜻이 없으셨습니까? 그날 그 KBS 보도를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KBS 보도에 그렇게 났다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아마 청와대 대변인이 부인을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구체적으로 제 입장을 갖다 이렇게 뭐 사의를 표명한 일은 그 시점에서는 없었습니다. 정식으로 제가 사의를 표명한 건 없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책임질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진다. 그러나 그 상황 하에서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사퇴 수습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감사, 조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봐서 제가 거기에 충분한 그 조치에 따르겠다. 제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반작가의 뜻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수습을 하는 데 있어서 왜 꼭 반기문 장관이어야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즉, 이 사건에 대해서 반기문 장관과 외교부의 몇몇 분이 갖고 있는 하나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러시는 것이 아닌가. 뭐 사실은 김선희 피살 사건이 이렇게 된 것도 장관의 책임이 없다고는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만은 뭐 분명히 나는 뭐 사의를 표명 안 했다 이렇게 하지만은 어쨌든 책임에 대해서는 통감하시는 거 아닙니까? 책임을 통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정보와 이것을 하나의 일개 시민의 입장에서로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자리를 꼭 지켜야 되는 이유는 사후 처리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후 처리가 그렇게 위중했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입장에서 제 자신에 관한 문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거는 뭐 장관은 이제 정무직이고 또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임명이 됐는데 그러한 그 모든 판단은 임명권자인 이제 대통령께서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 하실 거로 다 알고 있고 제 자신으로서는 이러한 모든 데 대해서 제가 책임을 안 진다는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네. 여러 차례 제가 대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임명권자라고 하십니다만 많은 장관들이라든가 이런 일신상의 사유로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스로 사직서를 쓰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국민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자, 반장관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런 발표가 있은 뒤에 한간에서는 반장관에게 스테이해라 하는 언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받으셨습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언질이 없었고 청와대 보도가 있었다는 것은 장관께서 끝까지 사후 처리를 위해서 남겠다는 하나의 이 소명의식으로, 사명감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 이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외교부입니까? NSC입니까? 국방부입니까? 이라크 대사관입니까? 누굽니까? 대통령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조사를 진행해 있고 또 국회에도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수감자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피수감자이시긴 하지만은 박희근 장관께서는 오랜 관료 생활과 존경받는 외교관으로서 활동을 했고 이번에 장관으로 오실 때에도 외교부 안에서 많은 분이 환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 외교인으로서 답해 주십시오. 외교부의 그러면 잘못은 몇 %입니까?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외교부가 책임을 지고 있는 그 기관 중에 하나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수치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3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 김선희 씨 피살 사태에 대해서 지금 외교부에서 이제까지 했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잘 내렸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외교부가 했던 것 가운데서 가장 잘못됐던 것은 어디에 있었고 또 잘못됐던 것은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외교부로서는 하여튼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미진한 점이 있다 이런 건 뭐 말씀을 드리면은 그 AP 통신에서 아마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에 좀 더 좀 주의를 기울이는 이런 태도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지나간 일입니다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AP로서도 과연 그 직원의 주의를 끌만한 충분한 정보를 그때 줬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AP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공고질이라는 것은
특수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당직실이나 경비실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NSC에서는 참 외교 걱정스럽다. 이번 사태를 두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NSC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거꾸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개인적으로나 뭐 하여튼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